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함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스틱코드에서 노프에서 12강 함수 이 부분을 갖다 붙여 넣으면 됩니다.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스틱코드를 스틱코드 플러그인을 설치하시고 스틱코드 홈페이지에 오셔서 노프 팀장을 구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붙여 넣으면 요상한 소스가 나왔네요 라고 평소에 보시던 것과 조금 다른 소스가 나온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거는 함수인데 일단 기존에 여러분들은 메인 안에서만 코드를 짜셨는데 이제는 함수라는 걸 이해하시고 이 안에서 다양하게 메인이라는 게 어떤 존재였고 그리고 내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조금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 일단 함수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기능을 하나를 담고 있는 걸 함수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엑셀에서 평균 구하는 함수, 무슨 덧셈과 뺄셈을 해주는 함수, 이런 거 기능 하나가 그냥 축약돼서 하나에 담겨 있는 거, 그래서 모듈화돼서 담겨져 있는 거를 다 함수라고 볼 수가 있는데,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 이런 거, 우리 지금까지 많이 쓰셨던 함수 중 하나가 printf, 이런 거, 화면에 내가 원하는 메시지를 출력해주는 함수, 이런 것도 기능 하나가 printf라는 이름으로 축약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장점이 뭐냐면, 소스들이 정말 큰 프로젝트는 몇만 라인, 수십만 라인, 수백만 라인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게 지금 계속 메인에다 다 짤 수는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중간중간 이제 어디서 가져서 함수를 하나 가져와서 쓰고 어디에서 함수를 가져와서 쓰고 이렇게 필요할 때마다 원하는 기능을 하나씩 가져와서 쓰기 때문에 우리가 메인에서 이제 printf 이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복잡하게 작성된 코드거든요. 그래서 저거 하나를 우리가 메인에서 한번 출력할 때마다 만약에 printf 라인이 실제로 화면에 출력하는 게 10라인이야. 10개 정도의 라인이 있으면 그 10개의 라인을 매번 화면에 출력할 때마다 복사 붙여넣기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너무 많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 줄로 해주는 거야. 이런 장점이 있고, 두 번째 장점은 이제 함수가 실행되는 동안에 메모리를 확보해서 사용을 하지만요. 메모리를 확보해서 사용하고 난 이후에는 그 메모리들이 이제 해제됩니다. 그러면은 장점이 뭐냐면 필요한 만큼만 메모리 쓰고 바로 메모리를 해제하기 때문에 메모리 낭비가 없어져요. 그래서 더 중요한 곳에 메모리를 바로바로 쓸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제가 사용하는 하나의 형태에 대해서 제가 어떤 기능을 만들지 하나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덧셈을 해주는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좀 제가 만들 거를 제외하고는 일단 소스를 잠깐 날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날리고 얘네들도 날려 버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조금 심플해졌죠. 보시면은 요 아이가 추가되고 요 아이가 추가되어 있습니다. 제가 미리 사전에 만들어 놓은 이제 함수인데요. 이 함수라는 게 뭐냐면, 일단, A와 B라고 하는 이렇게 선언부가 이제 보이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도 int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쪽은 인자라는 것들이고 이쪽은 이제 리턴 값이라는 거예요. 근데 인자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기능을 하나를 실행을 시키고 싶으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입력하는 숫자 10과 20의 덧셈한 결과값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여기서 전달되는 값 10과 20은 인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둘을 더했을 때 30이라는 결과값이 남잖아요. 이런 거를 리턴 값이라고 해요. 함수가 실행되고 리턴 다시 돌아오다라는 뜻이죠. 다시 그 자리로 결과값을 돌아오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리턴 값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그래서 이제 한번 제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사용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int a를 만든 다음에 이 안에 제가 덧셈한 값들을 리턴 받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플러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여기다가 10 더하기 20 아까 작성한 코드를 작성을 하면 완벽합니다. 그래서 한번 printf로 한번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printf에서 %d로 들어간 걸 a를 이렇게 지정을 해서 화면에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이라는 결과값이 나온 거를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덧셈이 제대로 됐네요 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10과 이게 어떤 원리로 이렇게 되는지 제가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통은 첫 번째 그림 코드랑 같이 보셔야 되니까 좀 여기로 뺄게요. 지금 플러스라고 하는 함수 기능 하나를 이제 실행을 하려고 봤더니 인자 2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10과 20이라는 값을 저는 입력을 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을 주목을 하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변수 선언 부분이 있네요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는 이 메인 이 부분에선요, 이 메인이라는 이제 함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 눈치채실 때가 됐는데, 사실 메인이라는 것도 함수예요. 그래서 이 함수가 처음에 우리가 여기에 코드를 작성하지만 우리도 사실은 함수 안에 코드를 작성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메인에서 우리가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플러스라고 하는 이제 하나의 함수가 호출이 되죠. 그래서 플러스 우리가 호출을 하는 순간 메모리를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공간이 생겨요. 함수만의 공간이 생기고 여기에 인자 2개가 전달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인자 2개가 어떻게 전달이 됐냐, 첫 번째 인자는 a라는 값으로 우리가 뭘 줬죠? 10이라는 값을 줬습니다. 자기 맘대로 보정을 하는 10이라는 값을 줬고, 우리가 여기다 10을 대입을 하는 순간 요 공간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요 공간으로 들어와서 A에 뭐가 들어간다? A라는 이름이 갑자기 부여되는 거야. 그래서 A라는 이름의 변수가 생성이 되고 10이 이 안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B라는 이름이 생기고 두 번째 인자인 20이란 값이 이 안에 이 플러스만의 공간에 대입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변수를 선언하지 않는데 10과 20을 줬을 뿐인데 라고 해도 이 공간과 이 공간은 좀 다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로 값이 전달되면서 얘만의 변수명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10, 20 이렇게 보내지 않고, 만약에 나는 int c라고 해서 10이라고 따로 넣은 c 값을 이렇게 보낸다고 해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에서 사용하는 이름을 이 공간에서는 사실은 사용할 수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둘을 같은 공간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과 20을 전달을 했어요. 그 다음에 return하고 c를 그러니까 a 플러스 b를 c에다 담아요. 그냥 두 개 덧셈을 해준 다음에, 그럼 10과 20이죠. 둘을 덧셈을 하면 30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 30이란 값을 c에 넣어줘요. 그 다음에 c에 있는 값을 return합니다. 리턴을 한다는 거는 얘가 지금 호출돼서 여기서 쫙 코드가 실행됐잖아요. 덧셈을 했죠. 그 다음에 실행했던 원래 공간에 얘네들은 이제 결과값인 30을 띡 남겨. 얘는 다 사라지고 이 안에는 30이라는 글자가 딱 남겠죠. 30이 딱 남고 이 값이 다시 원래 있던 원위치에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실행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30만 덩그러니 남는 거, 리턴 값만. 그래서 요 값이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a라는 곳에 들어가게 되겠죠. 요게 이제 이 함수에서 만든 목적입니다. 이제 인자가 있고 그리고 리턴 값도 있는 형태, 이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고요. 그래서 코드 자체는 어려운 코드가 없는데, 이제 함수를 이렇게 이 밑에 작성을 하시면 위에 이런 식으로 써주셔야, 축약된 이제 함수가 이런 게 있다라고 써주셔야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게 첫 번째 함수의 사용 형태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는 그러니까 다양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int로 이제 간단하게 실행을 해본 거고요. 이제 원래 이제 다 지우고 로프 팀장 12강 함수 다시 붙여 넣은 다음에
다시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그 실행되는 거 아까 보셨고, 이게 이제 첫 번째 형태고, 두 번째 형태. 그러니까 함수는 총 한 4가지 형태가 있을 수가 있어요. 너무나 그러니까 당연하실 수도 있지만, 이번엔 두 번째 형태, myAge라고 제가 만든 함수에 이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 나이는, 이 함수의 목적은 내 나이는 22살이에요 라는 목적이에요. 코드만 보면 인자가 없어요. 들어오는 인자가 없고 그냥 안에 값이 20이라는 값이 있어요. 그냥 그 값을 리턴을 하는 거예요. 이런거 21을 b에다 때려 넣고 b의 값을 리턴해주고 끝. 그렇기 때문에 인자를 전달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내 나이는 몇 살인가요? 뭐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실행을 해보면 화면에 프린트f를 안 했군요. 프린트f를 해서 a 값을 대입을 하면은 실행을 하면 자 20이라는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보시면서 얘가 실행이 되고 난 다음에 여기 다 이게 지워지고 22라는 값이 이 안에 남는구나. 그래서 요게 요 안에 A한테 전달되고 끝이구나. 그래서 A를 조회해 봤더니 22더라. 이렇게 이제 나올 수가 있죠. 이렇게 인자를 전달하지 않는 함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두 번째 형태고, 이제 세 번째 형태는 인자는 있는데 리턴 값이 없는 형태입니다. 이제 void라고 하는 거는 형태가 없다. 원하지 않는다. 값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는 리턴 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여기다가 그냥 제가 그냥 receive라고 한번 그냥 쳐보겠습니다. 인자는 있어요. 인자는 있는데 실제로 리턴 값이 없는 형태. 그러니까 이렇게 보통은 이제 연산을 하고 결과값을 받는 경우를 많이 쓰니까 여러분들이 앞서 경험하셨던 리턴 값이 있는 형태를 더 많이 쓰긴 하는데, 그냥 인자만 전달하고 그냥 실행만 되고 끝나는 함수들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형태도 있다 정도로 보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과 20을 그냥 전달을 하면 그냥 receive 받았다라는 정도만 그냥 화면에 출력해주는 함수를 만들어 봤어요. 보면은 별거 없어요. 소스가 receive 함수 보면은 그냥 A와 B를 받으면 A와 B를 그냥 인자 두 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화면에 A와 B의 값을 출력해주는 정도의 함수예요. 그래서 화면에 출력을 해보면 A10, B20 두 개를 받았습니다 라고 이렇게 지금 값을 전달한 값이 화면에 출력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리턴 값은 없죠. 그러니까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void는 리턴 값이 없거나 하실 때 사용을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자만 전달을 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고, 이것보다 더 아무것도 없어. 받는 것도 없고 인자도 전달하지 않는, 이제 인자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매개 변수라고도 해요. 그래서 이런 좀 다양한 용어 같은 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고 눈치껏 이렇게 공부를 하실 때 눈치껏 저 개발자가 말하는 게 인자를 설명하는 건가, 전달 인자를 설명하는 거구나,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근히 이제 같은 걸 두고서 용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처음에 초반에 좀 힘드실 수 있으니까 그걸 감안하시고 좀 약간의 유도리는 좀 있으신 게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그 형태인데요. 헬로라고 제가 만들었어요. 요거는 진짜 인자도 없어. 넣는 것도 없고 리턴 값도 없어요. 보시면 헬로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화면에 printf 안녕 팀노바 이거밖에 안 찍고 그 다음에 리턴 값도 없어요. 그리고 인자도 받는 게 없어. 이렇게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형태는 굳이 많이 만들진 않겠지만 실제로 뭐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자, 화면에 어떤 결과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헬로라고 실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안녕 팀노바라고 해서 화면에 printf 찍어주는 것만 나오고 끝나죠. 이런 식의 함수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한 4개 정도 이제 실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런 함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많이 익숙해져야 되는 함수의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정도만 하면 일단 함수의 기본은 끝난 것 같은데, 이제 제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포인터, 그러니까
동적 할당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과제를 드려도 되겠네요. 동적 할당을 통해서 만들어진 포인터를 활용해서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그 포인터 아니다. 이거 너무 초보자들한테 너무 어려울 수 있나? 근데 여러분들이 서칭을 하시면서 하시면 충분히 가능한 거긴 해요. 그래서 이제 동적 할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메모리를 확보했잖아요. 그러면은 포인터를 한번 주고 포인터를 한번 받아보는 코드도 한번 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이런 네 가지 형태로 내가 원하는 소스 코드를 좀 그냥 많이 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좀 갖추신 다음에 좀 익숙해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공부하시려면 포인터 주소를 주고받고 동적 할당 받은 공간들의 포인터 주소를 주고받으면서 여러분들이 함수에서 그거 가지고 이것저것 할 수 있는 그 정도까지는 되셔야 이제 C 언어를 어느 정도 좀 이렇게 자유롭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아마 이번 단락까지 보시고 좀 서칭도 하시면서 이제 포인터를 함수에서 이렇게 주고받을 수도 있구나, 이거까지 좀 응용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배운 거 선에서 머리를 좀 쓰고 서칭을 좀 하시면 할만 하거든요. 물론 어렵습니다. 근데 아마도 제가 이 이후에 이제 C 언어 강의를 하면서 아마 그 유사한 거는 제가 강의를 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문자열을 다룬다든지 이러다 보면은 그 개념이 나오긴 하는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우신 거 포인터도 배우셨고 이제 함수까지 배우셨으니까 이거를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까지 함수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